지금 아침에 물만 드시죠? 그 습관 때문에 뱃살은 더 단단해지고 혈당은 더 들쑥날쑥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 열심히 실천하시는데요. 사실 그냥 물만 마시면 세포가 제대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세포막이라는 문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넣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지방으로 쌓이거나 혈액 속을 떠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김도연이고요. 30년간 전해질과 노화대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는데 왜 뱃살이 안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지 않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세포가 영양을 받아들이는 문이 닫혀 있었던 거죠. 나이가 들면서 세포막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당연히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금을 적으로만 생각하세요. 혈압 때문에, 부종 때문에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세포 입장에서 보면 소금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물론 과하면 문제지만 적절한 양은 세포가 숨쉬고 일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예요. 특히 아침 공복에 정확한 농도로 마시면 하루 종일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고 당을 제대로 쓰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딱 한 잔을 잘못 마시면 일주일 뒤 후회하고 제대로 마시면 허리띠부터 느슨해집니다. 세포를 깨우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몸은 변하지 않아요. 반대로 세포가 깨어나면 같은 식사량에도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생리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속 물만 마시면서 왜 안 되지 하고 답답해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세포를 제대로 깨워서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실 건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67세 어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늘 아침마다 물만 급히 들이키고 집안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물을 마시면 좋다고 해서 매일 2~3잔씩 마셨는데요. 이상하게도 뱃살은 계속 늘고 혈당은 오르기만 했어요. 본인은 의지가 약해서 식단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탓이라고 자책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포가 나이와 함께 굳어가면서 영양과 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진짜 원인이었어요. 세포막에는 나트륨과 칼륨을 주고받는 펌프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떠돌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먹어도 뱃살이 빠지지 않고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놓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노력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도 모른 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분은 아침물에 소금 한 꼬집을 타는 습관을 들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만에 허리띠가 헐거워지는 걸 직접 느꼈어요. 아침 집안일을 할 때도 전보다 훨씬 덜 지쳤고 점심때 허기가 덜해서 과식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작은 한 잔이 세포를 말랑하게 깨워준 덕분이었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뱃살과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뱃살과 혈당을 바꾸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침 소금물이 세포막의 문을 열어서 당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에너지로 쓰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게 바로 뱃살이 빠지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 펌프가 제대로 돌아가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는데 나이가 들면 이 펌프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당은 혈액에 떠돌다가 결국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되죠.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나트륨과 칼륨 균형이 세포 대사율을 높이는 데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적정 농도의 소금물을 마시면 펌프가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하루 종일 세포가 당을 잘 쓰게 된다고 해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식사량을 줄여도 뱃살이 줄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아침 소금물 습관을 들인 지 3주 만에 허리둘레가 4cm나 줄었습니다.
같은 식사량인데도 몸이 지방 대신 에너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공복에 마시면 됩니다. 너무 짜면 오히려 수분 정체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은은한 짭짤함만 유지하세요. 혀끝에서 살짝 느껴지는 정도가 딱 맞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뱃살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식단만 조절하고 계신다면 세포를 깨우는 이 방법도 함께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로 혈당이 안정되는 효과입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힘이 강해지면 혈액 속 당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인슐린이 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포문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약을 드셔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세포 전해질 균형 회복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고 보고됐습니다. 72세 이지훈님은 공복 혈당이 160에서 꾸준히 요동치던 분이셨는데요. 아침 소금물 습관을 들이고 나서 3개월 뒤에는 110 이하로 안정됐습니다.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요. 물론 약은 계속 드셨지만 세포가 깨어나니까 약의 효과도 훨씬 좋아진 거예요. 아침 한 잔을 30초 이상 천천히 머금고 삼키는 게 포인트입니다. 급하게 벌컥 마시면 위장으로만 가고 입안 점막을 통한 흡수가 약해져요. 주의할 점은 혈당약을 드시는 분은 소금을 마신 뒤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전해질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요즘 혈당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신가요? 식단만 조절하지 마시고 세포부터 깨워보세요. 세 번째는 피부와 붓기가 개선되는 효과입니다.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회복되면 얼굴과 발 붓기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에는 발목이 두꺼워지는 걸 경험하시는데요. 이건 단순히 수분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분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포 밖에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노화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나트륨 칼륨 펌프의 활성화가 세포 수분 순환을 돕는다고 합니다. 펌프가 돌면서 세포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이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65세 윤미정님은 매일 아침 얼굴이 퉁퉁 부어서 거울 보기가 싫다고 하셨는데요. 소금물 습관 들이고 2주쯤 지나니까 주변에서 얼굴이 맑아졌다는 말을 듣게 됐다고 해요. 화장도 훨씬 잘 먹고 기분도 좋아지셨죠? 공복에 소금물 마신 뒤 20분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수분 흡수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바로 밥을 먹으면 위산과 섞이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 마시면 붓기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니 꼭 아침에만 드세요. 아침마다 붓기 때문에 거울 보기가 두려운 분 계신가요? 세포 수분 순환부터 바로 잡아보시면 달라지실 겁니다. 네 번째는 만성 염증이 완화되는 효과입니다. 세포가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염증 물질이 쌓이면서 온몸이 무겁고 아프게 느껴집니다. 관절도 뻐근하고 피로도 잘 안 풀리죠. 이게 다 세포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소금물이 세포막 펌프를 돌리면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면역력도 회복됩니다. 한국면역학회 자료에서 마그네슘과 아연 보충은 면역세포 활성에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천일염 같은 자연 소금에는 이런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트륨만 보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이 함께 작용해서 면역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76세 최정수님은 매년 환절기마다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소금물 습관 이후 감기에 거의 안 걸리신다고 하셨어요. 소금물 마신 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노폐물 순환이 더 잘 됩니다. 팔다리를 쭉쭉 펴주고 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단,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열이 나는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소금물은 예방 차원이지 치료는 아니니까요. 평소 잔병치레가 잦으신가요? 세포 청소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변비가 개선되는 효과입니다. 소금물이 장 운동을 깨우고 수분을 장 속으로 끌어들여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 때문에 유산균도 먹고 식이섬유도 챙기는데 여전히 시원하지 않다고 하세요. 사실 장도 근육이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연동운동이 약해집니다. 유럽 소화기학회에서는 전해질 균형이 장 연동운동과 직결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나트륨이 장 점막으로 수분을 끌어들이면 변이 물러지고 동시에 칼륨이 장 근육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강화하는 거예요. 74세 한영자님은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 드시고 나서 매일 편안하게 배변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배가 가벼워지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아침 소금물 마신 뒤 10분 정도 가볍게 걷기를 병행하면 효과가 더 빠릅니다. 걸으면서 장이 흔들리니까 연동운동이 자극되는 거죠. 처음 며칠은 소변이나 배변 횟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건 몸이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혹시 변비 때문에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세포와 장을 함께 깨워보세요. 이렇게 아침 소금물이 만들어내는 5가지 변화를 보셨습니다. 뱃살, 혈당, 피부, 염증, 변비까지 모두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였어요. 한 가지 습관으로 5가지가 동시에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소금을 선택하고 어떻게 마셔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소금이 좋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제염보다는 천일염, 용소금, 핑크솔트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 훨씬 적합합니다. 정제염은 나트륨만 99% 이상인 반면에 자연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아연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어요. 이 미네랄들이 세포 펌프를 돌리는데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맛소금이나 첨가물이 섞인 제품은 절대 피하세요. 글루타민산 나트륨 같은 화학 조미료가 들어있으면 세포막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일염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굵은 천일염을 그라인더에 갈아서 쓰시면 간편하고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소금을 쓰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연 소금으로 바꿔보세요. 그 다음은 언제 마셔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복 직후가 가장 빠르게 세포에 흡수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우리 몸은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였기 때문에 세포가 영양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때 소금물을 마시면 위장에서 장으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전해질이 혈액으로 흡수되고 그게 바로 세포막으로 전달됩니다. 식후에 마시면 음식과 섞여서 단순히 짠 음식을 먹은 효과만 남습니다. 위산과 함께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해질 농도가 희석되고 다른 영양소와 경쟁하면서 흡수율도 떨어지죠. 그래서 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마시고 20분간 다른 음식은 삼가셔야 합니다. 이 20분이 세포가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아침 첫 습관이 무엇인가요? 소금물 한 잔으로 바꿔보시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종이컵 200ml 물에 소금 한 꼬집이 적당 농도입니다. 한 꼬집이라는 건 엄지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으로 집은 양인데 대략 1g 정도예요. 이 정도면 물이 은은하게 짭짤한 맛이 납니다. 바닷물처럼 짜면 안 되고요. 입에 머금었을 때 살짝 느껴지는 정도가 딱 맞습니다. 과량 섭취하면 갈증이 심해지고 오히려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나트륨이 들어오면 몸이 수분을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반대로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맛을 봤을 때 은은하게 짭짤한 정도면 충분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혹시 평소 짠맛을 강하게 드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소금물은 오히려 연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조금씩 줄여가면서 입맛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 모금씩 입안에 머금고 점막 흡수를 활용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입안 점막은 혈관이 아주 가깝게 분포되어 있어서 전해질이 빠르게 흡수될 수 있어요. 혀 밑이나 볼 안쪽으로 소금물을 천천히 굴리면서 30초 정도 머금고 있다가 삼키세요. 벌컥 마시면 그냥 위장으로만 내려가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점막 흡수가 안 되면 세포로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위에서 희석되면서 농도도 떨어지죠. 급하게 마시지 말고 아침에 30초 정도 여유를 가지고 음미하듯이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물을 빨리 드시는 편인가요? 천천히 드시는 편인가요? 소금물만큼은 꼭 천천히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드릴게요. 습관은 편의성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번거로우면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금 그라인더 사용을 추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따르고 그라인더를 한 바퀴만 돌리면 끝이에요. 숟가락으로 떠서 녹이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일정한 양을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그라인더를 세면대 옆이나 주방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면 아침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손이 움직이게 돼요. 습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면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은 아침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쓰시나요? 작은 도구 하나가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 오래 지속됩니다. 혼자 하면 귀찮고 까먹기 쉬운데 배우자나 자녀가 같이 하면 서로 챙겨주게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소금물 마셨냐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습관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함께 변화를 느끼면 동기부여도 되고요. 처음에는 맛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드시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아침에 소금물이 당기게 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습관은 억지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따르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왜 뱃살과 혈당을 바꾸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상식은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혈압 때문에, 부종 때문에 소금을 적으로만 여기셨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정확한 농도로 세포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양과 타이밍이 문제였던 거예요. 관리하지 않으면 세포는 점점 딱딱해집니다. 세포막의 나트륨 칼륨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조절해도 뱃살과 혈당은 해결되지 않아요. 당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떠돌다가 지방으로 쌓이고 혈당은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결국 당뇨약도 늘고 뱃살도 계속 커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피부는 맑아지고 염증과 변비까지 개선됩니다. 세포가 깨어나면 같은 식사량에도 몸이 지방 대신 에너지를 쓰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피로가 덜합니다. 허리둘레가 줄어들고 옷맵시도 달라지죠.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 불안감도 사라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30초 동안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시는 겁니다. 입안에 머금고 점막으로 흡수되도록 천천히 굴려서 삼키세요. 그리고 20분간 다른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세포가 깨어나는 시간을 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세포를 깨우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 잔이 바꾸는 건 단순히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영양도 들어가고 노폐물도 나가고 에너지도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젊은 세포의 특징이에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허리띠가 느슨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주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맑아진 걸 거울에서 보실 거예요. 한 달 지나면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변비도 좋아지면서 몸 전체가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생리학의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만큼 간단하면서도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드는 아침 루틴인데요. 이것도 집에 있는 재료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아침에 물만 마시고 계셨는지, 소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